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정신이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거짓, 배신 이런 단어들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음 챙김의 배신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이 호기심이 가지 않나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괴로운 마음 상태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나는 순간 내가 내 손을 보면서 내 손의 주름 개수를 세게 되면 어느새 내가 화를 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통해서 내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용한 마음 챙김 기술을 왜 비판하느냐, 이 책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죠. 시중에서 유통되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존 카바친이라는 분이 창시자입니다. 불교의 명상수련을 기반으로 이 마음 챙김을 만들었고 상업화를 성공시켰죠. 현재는 4조 원 가치의 정신건강 산업이 되었다고 하네요. 4조 원이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이 산업의 가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기업적, 교육적으로요. 이 과정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허위 과장 그리고 눈속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마음 챙김은 효과적입니다. 마음 치유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마음 챙김 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인간관계 트러블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한 상태에서 내가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밥을 입에 넣고 입속에서 밥알의 개수를 하나 둘 세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울적했던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내 마음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내 주변 상황을 변화시킨다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가 컨트롤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고, 이는 정치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있고, 기업적으로는 인간관계나 업무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돌릴 수가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 보자면 교육제도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볼 때 너무 좋죠. 그래서 정치, 언론, 기업 모두가 이 마음 챙김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음 챙김 산업이 기득권의 지원을 받아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현재에 집중하는 이런 기술만 가지고는 기득권의 지원을 받기는 조금 어렵죠. 어느 정도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 검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도 없어야죠. 여기서 존 카바친의 사업적 수완이 발휘됩니다. 마음 챙김은 불교 명상을 기반해서 만들어졌지만 불교 색깔을 입히면 정치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용어를 활용하기보다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마음 챙김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과학학술지에다가 글을 부지런히 실어가지고 이 마음 챙김을 의학화를 함과 동시에 과학적으로 마음 챙김의 효과를 검증하려고 노력했죠. 또한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감정을 다스려서 온화해진다. 그리고 연민이 생기고 이타심이 생긴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존 카바친은 이 마음 챙김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 존 카바친의 전략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종교를 약간 박쥐식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는 종교적 색깔을 없애고 과학적인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한 집단에 가서는 마음 챙김은 불교의 핵심 교리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박쥐식 접근을 한다는 거죠. 둘째로 윤리적 측면에서 연민과 이타심이 생긴다라는 말은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데다가 군대에도 이 적군 사살을 위해서 마음 챙김을 도입하면서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이제 카바친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존 카바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말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보기에는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카바친을 마음 챙김을 상품으로 활용한 사업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뭐 그런 산업들처럼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이 섞여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마음 챙김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부분들도 사실 과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스트레스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에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음 챙김이 다양한 정신질환에 효과는 있지만 운동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효과적이지가 않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온 학술지도 전체 학술지에서 0.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 챙김을 하느니 운동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저자는 이 마음 챙김이 좀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과 같이 윤리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이 이 마음 챙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바친이 만든 이 마음 챙김도 불교의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이런 윤리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길 바라는 거죠. 카바친의 마음 챙김이란 결국 나 혼자만 바라보는 마음 챙김이고 이런 마음 챙김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응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통제하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회 발전에는 기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챙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발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을 좀 알아달라 라는 목적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되었건 개인이 사용하기에 이 마음 챙김이라는 기법은 나쁘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내가 힘든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는 회피로를 마련을 해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왜 이렇게 마음 챙김을 비판할까?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저자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듭니다. 불교를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쓰지만 정작 가져다 쓰는 것조차도 제대로 가져다 쓰고 있지 못하는 이 카바친을 보면서 저자가 너무 분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다 읽은 이후에도 마음 챙김은 여전히 개인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우려한 것과 같이 이 마음 챙김을 너무 개인적 측면에서만 활용을 하고 사회적 변화에 무관심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좀 여러 일들도 있었고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고 다시 또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